직접 하류권에서 낚시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온을 방금 전에 측정을 해 보니까 약 4.5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기들은 밥을 먹는다라는 게 바로 발 앞에서 벌써 밥 한 덩어리를 던져놨더니 발 앞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동절기 입질은 천천히 느리게입니다. 이거에 맞는 챔질의 시기의 설정이 동절기 낚시에서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류권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의 수심은 약 2.7m이고 과연 입질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앞에서 밥을 먹는 거 봐서는 안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역시 333 기법으로 과연 수심 깊은 동절기 낚시가 가능한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실험 낚시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수심은 2.7m고요. 하류 전체가 다 녹았기 때문에 하류를 무리하게 시도를 해봅니다. 처음에 첫 밥은 333으로 좀 밥을 크게 쓰죠. 오늘도 역시 채비는 봉추 채비에 5호바늘 6cm 목줄입니다. 첫 밥은 이렇게 크게 너덜너덜하게 집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떡밥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첫 밥입니다. 72cm 짜리 찌입니다. 오늘 엔젤 S72cm 720찌입니다. 몸통 4번 몸통에 S720 약 5.4g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력이 좀 센 편이지만 수심이 있어서 일부러 센 부력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첫 밥을 놓고요. 집어밥입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유인 단계 1단계 유인 단계 3번입니다. 3번은 밥을 은행알보다 크게 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훑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2.7m이기 때문에 밥이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밥은 지난번 방송에서도 나갔듯이 알파경 2컵에 물 2.4컵을 넣고 (1분) 정도 지난 뒤에 파워펠렛 대립 1컵 그리고 마이크로 새우어분 빙어밥이라 그랬죠. 마이크로 새우어분 1컵 이렇게 해서 다시 버무리고 그곳에 젤루다 20cc를 넣습니다. 첨가해서 젤루다 20cc 원액을 마지막에 넣습니다. 그리고 버무려서 점성이 생기고 나서 치댔습니다. 주물러서 점성을 더 세게 해주고 깊은 수심이기 때문에 점성을 좀 더 세게 해주고 미끼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줬습니다. 이제 미끼 기능과 집어 기능을 동시에 갖는 집어형 미끼형 집어밥입니다. 처음에는 집어밥으로 사용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미끼밥으로 치대서 미끼밥으로 쓰게 됩니다. 오늘도 첫 밥 고기들은 몹시 배고플 겁니다. 이쪽에 있는 고기가 이동하지 않았다면 엄청 배고플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고기들이 지금 벌써 한 20마리로 늘었습니다. 고기들이 가해까지 이렇게 밥이 있는 거를 알고는 가해까지 흘러나오는 모습은 여름철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기는 이미 수온에 적응. 이거 웬일입니까? 첩밥 유인밥에 걸렸습니다. 찌도 잘 올라오네요. 이거 네.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첩밥에 5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미끼형 집어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역시 향어군요. 배가 많이 고팠겠죠. 향어입니다. 배가 몹시 고팠어요. 향어가 첫수 나왔습니다. 촛밥에 첫수가 나온다.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첫수 향어입니다. 밥이 좋은가 본데요. 오늘도 저는 고기를 빼는 새롭게 개선이 된 바늘빼기입니다. 바늘빼기의 빼돌입니다. 빼돌이 바늘빼기를 이용합니다. 갖다 대고 바늘만 걸어주면 빠집니다. 하나 빠졌고, 두 개가 다 걸립니다. 두 개가 빠졌습니다. 고기가 추웠나 본데요.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첩밥 향어가 나왔습니다. 그 찌도 이쁘게, 깊은 수심이기 때문에 이쁘게 밀어 올리는 거죠. 다시 밥을 크게 쓰겠습니다. 깊은 수심이기 때문에 밥을 크게 씁니다. 입질이 나쁠 때만 밥을 작게 해서 사용하고 정상적일 땐 크게 씁니다. 더군다나 미끼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집어형이 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 정도죠. 엄지손톱 크기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밥입니다. 두 번째 유인밥입니다. 아직 집어밥도 아니고 유인밥인데 벌써 고기가 나옵니다. 찌가 72cm입니다. 여름용 찌입니다. 여름 찌인데 저렇게 잘 올리네요. 향어가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위에 있는 향어가 중간에 있는 향어를 제가 끌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올라가겠죠. 찌가 올라오는 거와 입질은 다릅니다. 입질은 밥을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찌 올라오는 건 고기가 이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질하는 모습은 까부작까부작하고 아주 약하게 보였는데 바로 찌오름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입을 크게 안 벌린다는 거죠. 뭐가 또 좀 까부작거립니다. 밥 두 번째 들어갔는데 벌써 저러면은 오늘 재미가 없어지는데 다시 끌고 들어갑니다. 찌를 살살 빨고 들어갑니다. 고기가 많은가 보네요. 첩밥을 크게 줬더니 이거 여름 낚시 됐네요. 이렇게 고기가 빨리 붙는다는 얘기는 고기가 중하층으로 있다는 얘기죠. 중하층에 있기 때문에 고기가 빨리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여름철이나 이른 봄에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고기들이 뜨는 현상은 수온이, 표면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기들이 뜨거든요. 온도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측정한 온도가 4.5도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빨고 들어갔다 이제 정상적으로 제자리 두고 왔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고기가 한 20마리 정도 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여름 낚시하고 똑같습니다. 상황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대는 했지만 이해는 안 갑니다. 자, 빨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온기의 동절기 낚시는 고기들이 입질의 패턴이 길어집니다. 밥을 먹는 속도가 느리고 흡입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늘의 마지막에 있는 밥을 삼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길게는 10분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밥이 잠분감이 꼭 있도록 해주시는 거,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벌써 밥을 큰 거를 2개를 놓기 때문에 계속 밥은 빨아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짝 빨고 들어갔습니다. 저 빨고 들어갑니다. 밥이 잠분감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알파경 2개가 충분히 점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걱정 없습니다. 마지막 입질 2번째도 볼 것 같습니다. 추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봉추에 엄청 무거운 거죠. 다시 밥을 달아서 던져보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유인밥 3번째입니다. 첫 번째 밥은 생각지도 않았던 거에 먹었습니다. 고기가. 자, 유인밥을 3번째 유인밥을 조금 크게 해서 달고 하나는 더 세게 누르겠습니다. 유인밥이지만 잠분감이 더 남게 세게 누르겠습니다. 밥 달라고 쉬어오고 다닙니다. 지금 고기들이 주둥이 뻑뻑 내밀면서 밥 줘 밥 달랍니다. 얼음판 밑에서 지난주 내내 밥을 못 먹었죠. 뭐 거의 한 보름 정도 밥을 못 먹었다고 봐야 되니까 지금 밥 줘 그러고 쉬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저어보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름철과 같은 상황입니다. 잉어도 왔네요. 어우, 잉어 큰 놈도 나왔네요. 보시오. 이렇게 날립니다. 오리들도 밥 달라고 난리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떠다녀요, 고기들이 지금. 밥 달라고. 오리들도 밥 주세요 그러고 옵니다. 세 번째 유인밥입니다. 어느 정도 잠금감은 좀 있을 겁니다. 아, 약간 올라오네요. 한마디. 자, 올라옵니다. 조금 한마디 또 올라왔습니다. 고기들이 붙었습니다. 아, 과연 뭘까요? 기대됩니다. 이게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조금 빨고 들어갔고요. 낚시를 많이 해봐도요, 맨날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낚시꾼이 진짜 낚시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기하고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밥을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입질하네. 저렇게 줬더니 저렇게 입질하네. 아, 이렇게 줬더니 아예 먹지도 않네. 뭐 이런 식으로 고기와의 대화입니다. 우스워 보이지만 상당히 학습의 효과가 좋습니다. 물고기가 밥 먹는 걸 학습하듯이 사람도 역시 낚시하는 거, 물고기하고 대화하는 거 학습하시면 낚시가 2배, 3배 재밌어집니다. 얼마나 멍 때리는 겁니까? 진짜 멍 때리는 거죠. 찌끝만 쳐다보고, 찌만 쳐다보고. 그래, 너 움직여라. 내가 원하는 입질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찌오름이 오게 유도해가는 그 과정. 얼마나 멋집니까? 집어밥으로 들어가야지. 먼저 편에서는 중간에 집어밥을 생략하고 바로 미끼밥으로 들어갔죠. 그 낮은 수심이기 때문에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깊은 수심에서는 집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어밥을 쓰겠습니다. 집어밥 하나, 그리고 2개 집어당기니까 2개를 미끼를 조금 작게 해서 조금 더 세게 눌러서 집어밥 2개 들어가겠습니다. 어이구, 입질하네. 물고 가네. 보십시오. 미끼밥을 달았더니 바로 오잖아요. 집어밥을 달았더니 밥이 좀 작아졌죠? 향하네. 이게 웬일인가요, 오늘? 밥이 하나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밥이 하나 매달려 나올 때. 또 향어입니다. 향어가 온도에 둔해요. 장어가 겨울에 향어는 잘 먹어요, 밥을. 온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비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옷 많이 입은 다른 고기들보다 둔해요. 온도에 둔해서 겨울에도 밥을 잘 먹고, 지금 4번째에 2마리 잡았습니다. 자, 다시 집어밥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뭐 깊은 물이니까 집어밥이나 미끼밥이나 뭐 거의 유사합니다. 압력만 주면은 유사하죠. 압력을 좀 세게 줬습니다. 세게 손으로 주물렀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밑에까지 들어갑니다. 집어 하나는 집어 덜 눌러주고, 하나는 많이 눌러주고, 미끼를 범할 수 있도록. 그게 미끼밥을 만들었을 때 집어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미끼밥을 살살 눌러주면 집어밥이 되고, 그 살살 눌러주는 거 말고 다시 미끼밥을 세게 눌러주면 미끼밥이 됩니다. 큰 미끼밥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저귀 낚시는 밥을 약간 크게 쓰는 게 작게 쓰는 것보다 유리하다. 고기가 왔는데 입질이 찌오름이 나쁘다, 그럴 때 콩알 낚시를 한다. 지금까지 계속 내용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콩알 낚시는 입질이 나빠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콩알 낚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들이 밥 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밥을 달라.
밥을 달라. 저는 바닥에 있는 거 먹어라. 그리고 지금 시위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 그래서 밥이 이렇게 제가 한번 치대놨기 때문에, 치댔다 다시 풀어놨기 때문에 봄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거미줄 같이 붙어 있죠. 밥이 이렇게 활성화가 다 된 겁니다. 이거 살짝 눌러지기만 하면 그대로 또 달라붙기 때문에 미끼로서 아주 훌륭하죠. 살짝 누르면 집어밥이 되고요. 세게 누르면, 세게 이렇게 여러 번 치대주면 미끼밥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눌러서 하나 달아주면 집어밥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세게 누르고, 하나는 집어밥식으로 크게, 하나는 미끼밥. 조금 작지만 은행알 만하게, 은행알 정도 사이즈로 해서 조금 치대서 모지지 않고 말아줍니다.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말아줍니다. 미끼밥. 한번 입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젤로다 찍어 쓰려고 그러는데 찍어 쓸 필요가 없네요. 그냥 넣어서 사용을 했더니 잘 먹네요. 저수온기에는 젤로다의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인정하시건 안 하시건 관계없습니다. 있는 대로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잡을 수 있고, 고기를 빨리 불러들일 수 있고, 입질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지금 우리는 엔젤찌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엔젤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질이 작아도 그 입질을 찌에서 표현해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감속 기능이 있는 찌다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동절기에 찌가 천천히 올라오는데 거기다 더 천천히 올라오게 할 이유는 없죠. 짧은 다리를 사용을 하면은 완전 가분수에 찌지만, 짧은 다리를 사용하면 찌가 잘 올라옵니다. 반응이 빨리 나타납니다. 찌는 시그널, 신호기입니다. 물속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잘 읽어주는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지연시킬 수도 있고,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찌를 잘 이해하시고 찌를 선택을 잘 하시면 낚시가 훨씬 재밌습니다. 자, 지금 한 마디 올라왔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미끼밥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질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자, 미끼밥 기다려 보겠습니다. 미끼밥을 어떻게 밀어 올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우측으로 밀어봤습니다. 바닥 올림 낚시의 매력은 찌가 올라온다 그래서 올림 낚시입니다. 그 매력을 심취하기 위해서는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셔야 합니다. 찌가 올라오게 하기 위해선 찌 그 자체도 중요하고, 그의 찌 맞춤도 중요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채비도 중요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미끼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바늘 끝에 달려있는 미끼는 말 그대로 미끼입니다. 물고기가 그걸 먹으려고 흡입해야만 바늘이 이쪽에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그걸 뱉어내지 않고 싶어하는 맛있는 맛의 밥을 사용하시면 찌오리는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찌가 좋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고, 찌 맞춤이 잘 됐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채비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올라오죠? 아이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빨간 마디까지 올라왔는데요, 두 마디가 더 올라왔는데 워낙 천천히 올라오죠. 저런 거 채면 걸립니다. 동절기는 저렇게 천천히 올라오는데 뭐로 더 찌를
다분할 채비를 해서 찌가 천천히 올라오게 만든다고 고민을 하십니까? 찌요 충분히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건 고기의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찌어름의 속도는 궁극적으로 물고기의 이동 속도와 비례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솔직한 찌입니다. 자, 7번째 미끼에서 찌가 올라왔었는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봤는데 들어갔습니다. 2마디 더 나와요. 자, 밥을 새로 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리를 너무 이탈했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한번 진짜 8번째. 어휴, 추가 엄청 차네요. 내기기 온도 차인데 추가 이렇게 차면은 물고기가 밥을 먹는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근데 왜 먹을 수 있느냐?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땐 잘 안 먹습니다. 온도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는 온도가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기가 입을 덜 벌리고 잘 먹지 않습니다. 불안하죠.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간다든지 얼음 밑에서 적응했다든지 이럴 때는 잘 올라옵니다. 왜일까요? 적응해서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변온동물이라서 온도 변할 때는 안 좋지만, 그리고 온도가 떨어질 때 안 좋지만, 온도가 올라갈 때는 활성도가 좋아집니다.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봄 낚시가 잘 되는 겁니다. 상승 수온. 근데 한참 수온이 또 많이 올라가면 고기들은 더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좋지 않죠. 8번째 밥이 들어갔습니다. 미끼밥 2번째 밥이 들어갔습니다. 일곱 번째 밥에는 고기가 입질을 했는데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서 챔질을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찌를 얼마만큼 많이 올라오게 하느냐에다 핀트를 맞춰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찌를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밥을 집어밥도 쓰지만 미끼밥을 콩알로 달아준다 했습니다. 지금은 콩알보다 크게 달았습니다. 8번째 밥은 자 올라오죠. 조금 더 달라지죠. 집어밥은 이제 어느 정도 풀어졌을 거고요. 자 땡기고요. 콩알보다 좀 큰 밥이 작동을 할 겁니다. 제가 9번째는 콩알을 아주 작게 쓸 겁니다. 마른 콩알 같이 해서 바늘 끝에다 끼울 겁니다. 지금은 새끼 손톱만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정도 향어가 있기 때문에 향어는 그 정도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오렌지 색깔까지 찍어 올라왔다가 다시 살짝 끌려 들어갔습니다. 저런 거 채면 나옵니다. 네, 저는 희망하는 것이 엔젤지의 5마디는 적색입니다. 자, 올라오죠. 여기서 적색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볼 겁니다. 그 이상을 제가 유도해 보겠습니다. 과연 가능한가? 거기 나오는 거 봤으니까 찌를 많이 올라오게 하는 거 유도. 지금까지 낮은 곳에서도 보여드렸고 초가을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5번에 걸쳐서 보여드렸고 오늘은 깊은 수심에서 얼음 간 녹인 물에서 찌가 과연 많이 올라오게 할 수 있을까? 고기는 지금 바닥층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올라오는 게 많이 올라오진 않는데 올라오게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오렌지까지 올라왔다 들어가고요. 밥이 아직 붙어 있다는 얘기죠. 좀 올라올 것 같은데요. 4-5마디까지. 찌오름의 속도와 높이는 고기의 상승하는 각도와 거리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찌오름이 달라집니다. 그걸 탄젠트 각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학적 그림으로 표현할 땐 그렇게 표현을 하죠. 높이는 곧 탄젠트죠. 그래서 그 각도가 그리고 거리가 올라가는 각도가 높고 거리가 길면 찌는 많이 올라오죠. 올라가는 각도가 낮고 거리가 멀면 찌는 끌려갑니다. 올라오다가 쑥 끌려갑니다. 올라오는 각도가 어느 각도로 고기가 상승하냐에 따라서 찌오름의 속도와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걸 유도해 주는 게 채비고 미끼고 찌 맞춤입니다. 그리고 찌의 선택입니다. 따먹었나 본데요. 이어져 있는데 이어지는 입질이 안 되네. 이번에는 9번째 미끼를 던질 때, 입질 단계의 미끼를 던질 때 콩알로다가 마른 콩알 사이즈로 해서 하늘 끝에다 꽂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찌오름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수심이 깊은 데서는 저부력질을 쓰면 찌오름이 불규칙합니다. 정확하지가 않고 찌오름도 나쁩니다. 물론 민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낚시를 하면서 크게 고려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찌 길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깊은 수심은. 낮은 수심은 짧을수록 좋고 부력이 작을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으면 올림 낚시에 불리합니다. 이번에 콩알밥을 나갔습니다. 아주 작은 콩알밥을 나갔습니다. 그래도 입질이 크지 않으면 더 작은 콩알밥 들어가요. 자,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밥에 세 번째 고기. 이겁니다. 네 번째 밥을 15번만하게 넣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유인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밥을 더 키우겠습니다. 밥을 키워서 넣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와. 아이, 여기서 멈추는 거야. 여기가 바닥층으로 깔리는 거야. 그리고 올라올 것 같은데요?
고기가 바닥층에 붙어 있으니까 밥을 동그랗게 달았어. 이거는 모지게 달았어. 이건 동그랗게. 둥근 형태로 해서 풀림을 지연시켜서 뜯겠습니다. 오우, 그쵸? 밥을 크게 하니까 올라오죠. 안 되네요, 지금. 오히려 더 크게 하니까 안 올라오죠. 동그랗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네 번째 고기, 12번째 잡았어요. 동그랗게 밥을 달았더니 향어가 많아서 작은 밥이 먹히지가 않네요. 붕어면 작은 밥이 더 좋은데 은행알보다 크게 동그랗게 달아줬어요. 바닥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동그랗게 해주니까 비로소 입질을 잘 주네요. 너무 풀리게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았습니다. 밥이 얼기 시작하네요. 네 번째 고기는 한 마리만 더 잡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우, 저 앞에 새까맣게 떴네요. 제 밥이 떨어지는 위치에 고기가 새까마네요. 이 앞에 있는 고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떠 있네요. 그게 따라 들어가는구나. 이제는 좀 고부력이 조금 부담 가는 것 같네요. 아까 낮에 같은 경우는 찌오름도 좋고 그러더니 점점 찌오름이 나빠집니다. 지금 찌 움직임이 원하는 찌오름이 안 나와요. 이럴 때 이제 3g대로 내려갑니다. 5.4g이지만 2g을 내려서 3g대 55cm를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 달라질 것 없고 예상입니다. 이게 지금 찌가 미처 반응을 다 못 해줍니다. 네 마리로 일단 72cm 5.4g짜리 찌는 네 마리로 일단 만족하고요. 조금 더 날이 추워지고 어두워지니까 야간에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찌를 바꿔보겠습니다. 찌를 3.6g짜리로 바꾸겠습니다. 들어가질 못하고 찌가 저 왼쪽으로 던졌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 고기들이 미루고 가서 저러면 안 되는데. 바로 나오네. 역시
겨울은 역시 더블력을 써야 됩니다. 붕어는 5번째 붕어입니다. 찌를 작은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